대학생. 네, 고맙습니다. 아유, 신부님. 자, 우리 지금 대학생 조직에서 무슨 생방송하고 있어요. 신부님 조금만 열심히 참여하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네, 이거 끝나고 나면. 네 가지 없는 대학생 모임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저희 그 반값 등록금, 주거권, 청년 일자리, 대학 개혁 네 가지 없는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네. 이번 대선이 끝났을 땐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요구하는 활동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개콘의 네 가지 네. 그거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패러디했어요. 네. 그러면 몇 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냥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6, 7개 학교 정도 학생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로 어떤 그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저희 이번에 11월 11일까지 쭉 네. 학생들한테 그 의견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한테 전달하는 캠페인 진행했었고요. 네. 1인 시위도 하고 네. 그랬었고, 빼빼로데이에는 빼빼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대선 후보 캠페인 전달도 하고 그러면 의견 이제 전달하고. 20대들이 전에 비해서 투표에 대한 열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 이게 좀 더 높아졌나요? 어떤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높아진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네 가지 없는 대학생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특정 후보를 아직은 지지하고는 있지 않죠? 네,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후보는 있어요? 뭐, 호감이 가는 후보 있는데 아직 막 지지 후보라고 말하기는 좀 네. 어렵고 많이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네 가지, 아까 뭐뭐 얘기했죠? 네 반값 가지가? 등록금, 반값 등록금, 주거권, 주거권,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대학 개혁. 대학 네, 개혁. 그러면은 반값 등록금 우리가 자주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금 이제 좀 새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게 주거권이에요. 이 주거권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하숙하기도 비싸고 또 월세 하기도 비싸고 뭐 그런 거예요. 네네. 보통 서울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반 이상은 지방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기숙사를 들어가든지 뭐 친척집에 얹혀 살든지 아니면 학교 근처에 구해야 되는데 네. 뭐 학교 근처 같은 경우는 집값이 어마어마하죠. 그게 그냥 보통 월세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줘야 되고, 사실 기숙사 수용료 같은 게 학교별로 형편없으니까 기숙사도 신축하고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학교 근처는 오히려 전월세 담합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거의 등록금 2배 내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자, 우리 서희성 작가는 학교 다닐 때 네. 어떻게 지방이잖아요. 자취했습니다. 자취. 네, 자취. 그때도 비쌌죠. 사실 비싸가지고 경의선 타고 가서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촌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학촌의 대학 문화가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이 주변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나아가서 그들이 기득권화 있습니다. 네. 지방에 올라온 대학생들을 갈취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주택비 임대료를 올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대학촌을 떠나면 도리어 더 싼 거예요. 거꾸로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대학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면 특별히 더 사실은 반값을 낮춰주는 것이 도리어 더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숙비는 물론이고 네. 사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전월세 가격이 대학 주변이 더 비쌉니다. 그런 점에서 안정적으로 대학을 다니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을 한 명을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시골에서는 사실 그만큼 부모님이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전셋값을 사실 시골집 팔아야 얻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것처럼 이제 반값을 얻게끔 만드는 이 제도는 사실은 국가 권력이 일정하게 이런데 조절자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 신분일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기숙사율도 현저히 낮은 나라인데 그럴 때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이 학생들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긴 얘기를 하실 때 저만 보지 마시고 그렇군요. 같이 마시고. 질문을 어려운 데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기숙사를 많이 늘려야 돼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막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일단은 기숙사도 늘려야죠. 지금 학교별로 기숙사가 너무 부족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교가 이 기숙사를 짓는 거를 의무화한다거나 학교별로 이런 제도도 필요하겠고 네. 또 공공임대주택 막 요즘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좀 정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피하우스라던가 이런 거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좀 가장 현실적으로는 대학가 주변에 전월세 담합을 막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월세 담합. 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촌. 예. 그러면 신촌에 있는 그 집 가지신 분들이 예, 예. 담합을 한다 이거죠. 예, 예. 월세 얼마 이상, 얼마 이하는 하지 말자 이거죠. 예, 그게 원룸이죠. 원룸 가격을 원룸.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학생들은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집에 가게 되냐면, 그 교통비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이 비슷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대학촌 주변에서 교통비까지를 감안한, 네가 밖에 차 타고 나갔을 때 올 그 가격까지 계산해서 반값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학생들은 왜 주변에 삽니까? 사실 그거 비용 아끼고 싶어서 사는 건데 도리어 그걸 올린 가격으로 받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대학 등록금이 미국 대학 등록금의 4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GDP에 맞춰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닙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런데 한국 대학에서 서비스하는 비율은 없죠. 학생들의 서비스는 없죠. 그리고 대학 주변 또한 이 학생들을 결국은 학생의 돈을 빼앗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부모님의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부모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 주머니를 털고 있다. 적금을 털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새 후보가 어떤 그 20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나 이런 것도 이 활동을 하기 전보다는 꼼꼼히 더 살펴보겠네요. 네. 네, 어때요? 근데 좀,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추상적인 게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까? 추상적인 것도 있고 네. 추상적인 것보다 더 나쁜 거는 보여주기식 공약인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 공약만 내세우는 후보도 계시고 네. 저희가 이제 정책 비교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새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공약 같은 것도 보고 네. 또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역시 좀 구체적인 공약을 내거신 후보도 분명히 계세요. 자, 후보 중에 그동안 이 네 가지 팀이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저요? 어. 저희가 만나려고 많이 시도했는데 이정희 후보님하고 어. 심상정 후보님하고 직접 뵀었고 네. 또 그 안철수 후보님하고는 한번 청년 알바 관련해서 네. 간담회 좀 네. 진행했었고 간담회. 네, 아직- 참여했었고 집권당의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네. 사실 말은 정답겠지만 만나뵙고 싶습니다. 섭섭하다. 그러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네. 두 분이 많이 좀 만나게 뵙고 해달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캠프까지 찾아갔는데 네. 아직 못 뵀습니다. 네, 두 분 후보들이 기회를 좀 써서 말로만 청년 하지 말고 청년들에서 지금 사불 네. 네 가지가 없는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간절한 소망 들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전공하고 있어요? 정치외교학과. 정치고. 네. 그러면 뭐 나중에 더 공부를 더 하실 건가 아니면 정치 외교 현장에서 뭘 할 건가? 뭘 꿈꾸고 있어요? 둘 다 하고 싶죠. 그렇군요. 현장도 가고 싶고. 우선 대학을 졸업해야 되겠죠. 네. 싼 등록금으로. 사실은 등록금은 없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면 또 이제 오만수 시민기자로 가입해서 네. 활동한 거를 본인이 직접 써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 좋겠죠. 정말 좋겠네요. 네. 한번 가입하시고.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려고. 문신부님을 같이 한번 뵙습니다. 네. 한국 교수님. 문신부님 지금 어디, 네. 어디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막간을 활용해서 네. 우리는 화장실 안 갑니까? 우리가 다녀오세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을 갈 사이도 없이 네. 지금 생중계를 계속하고 네,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대선의 진실, 대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후보들은 어떻고 대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나 또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일어난 중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가능하면 차례차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최인성 기자, 최인성 기자가 네.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생방송 중에 벌어졌는지 뉴스 브리핑 자, 지금 시간입니다. 후보단이랑 협상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예, 아직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좀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상황이었기 그런가요? 때문에 예, 네. 맏형 얘기까지 네. 나오셨나요 혹시? 예,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뭐 사과하라 예, 여기까지. 서로 사과하라는 그런 치열한 공방이 있다가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안철수 캠프랑 민주당 캠프에서 서로 그 브리핑을 서로 주고받느라고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듯 하다가 네. 이제 오후 저녁쯤 되니까 이제 뭐 박선숙 대표님이나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갈등 와중에 TV 토론이 확정이 됐는데 네. 그 얘기는 네. 혹시 전달해 주셨나요? 10시에 한다는 거죠? 예, 내일 밤 10시에 어디서 원래 합니까? 지상파 3사였는데 이 지상파 3사가 방송 시간 확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KBS 1TV에서만 아, 10시에 KBS 1TV에서만 10시에 생방송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네. 형식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맞짱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다른 패널 없이 왜냐면 아.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네. 다른 패널을 뭐 이렇게 할 겨를이 없다. 두 후보만 일단 내세워서 맞짱 그럼 토론을 지금 정해진 시간, 전체 시간은 어떤가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정해진 게 전혀 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사회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예, 방송 시간과 네. 날짜만 지금 네.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른 분야, 그러니까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나요? 예, 그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이제 공론조사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보도가 것이다 나왔는데.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되면 안철수 캠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안을 네. 가져왔다라는 네. 이제 그런 항의를 했었던 것인데요. 그 설명을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만약에 네. 그렇게 공론조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중앙대의원 14,000명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후원자 14,000명 이렇게 이제 대상자를 정해서 네.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3,000명 정도의 이제 그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자는 형식으로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반발을 하는 이유는 그 중앙대의원 민주당의 14,000명의 중앙대의원이 모두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그 안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맞지 않다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협의 네. 중이고요. 그 이후에 별다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혹시 또 다른 소식 있나요? 또 다른 소식은 이제 저희 오마이뉴스 네. 메인에도 있는 기사인데요. 이제 남대한인 이제 그 투표용지 인쇄에 관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좀 더 이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의 날짜를 네. 늦춰주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투표용지를 이제 10일부터 저희가 인쇄한다고 선관위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9일까지가 후보 사퇴가 가능한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9일까지 단일화를 못했다가 9일 이전에만 사퇴를 하면 네. 투표 용지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중에 이제 단일화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의 이름 옆에 사퇴라는 표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이제 투표할 때 야권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뭐 봐줬다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문제없는 투표용지 인쇄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 내일 이제 10시부터 KBS 1TV를 통해서 전국에 그렇습니다. 생방송이 될 텐데, 예. 그 화면을 받아서 오마이TV도 생중계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인데, 네. 참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저희 인터넷 방송이라서 불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에서 저희 이제 인터넷 방송 토론도 지상파 토론과 같다. 그래서 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상파 토론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받아 쓰지도 또 못합니다. 예,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네.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재전송도 불가능하다고 네, 말이죠. 그래서 예, 내일 예. 그 문재인 안철수 토론하기 직전에 네. 아마 전문가들이랑 네, 최승 작가도 네, 오셔가지고 네, 네. 한번 우리끼리 토론해보고 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토론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사실 보고. 그보다는 끝나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축구 경기가 일정하게 끝나고 나서 향방에 가려진 그런 측면에서 각각 분석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책면 네. 혹은 뭐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임기응변 능력, 또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늦더라도 네. 사실 심의 한 12시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12시에 끝나고 새벽 2시 정도까지라. 왜냐하면 이런 국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월드컵 경기도 여러분 우리 생계하고 무관한 월드컵 네. 경기도 새벽 6시에 보는데 네. 여러분 충분히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벌써 생각합니다. 스태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아 그렇군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을 아직 저녁을 그런 사겠다고요? 협상은 안 됐지만 캐라 협상은 안 됐지만 여러분 네. 저녁 간식을 제가 되는 걸로 해서 네. 아니 그렇게 해야 이 원래 대선 원래 의미가 있지 않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네. 지금 왜냐면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봐주고 계시고 네. 또 제
댓글에 많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 반응이 아주 뭐 너 기자 잠시 쉬어라. 추워요, 지금. 쉬어라.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추워, 지금. 한홍구 교수가 왔을 때 그 사이에 잠깐 쉬지 왜 안 쉬느냐고 저한테 누가 트윗을 보내셨어. 오 대표 좀 쉬게 해줘라. 한홍구 선수 섭외한 건 서혜성 씨인데 네. 첫 질문 한 이후에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셨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보고만 하나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소화가 빨리 여기 돼. 보시면 예. 대한민국에 이런 의도, 이런 기획으로 방송되는 뉴스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기쁩니다. 네. 멋지십니다. 예, 예. 두 분은 칭찬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